안녕하세요. 파랑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부모 상담 어떻게 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떠나보실까요? 뿅! 자, 그 다음에는 만 3세 발달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은 이때는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요. 그리고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만지지 않아도 여기 있고, 그리고 무언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조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질투가 많이 심해지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져요. 그러니까 만 2세 때에도 강하긴 하지만 그거랑 좀 별개로 좀 언어적인 거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말이나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친구와 함께 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 하는 게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하고 놀잇감을 분류하는 걸 하게 돼요.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놀이를 하긴 하는데요,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나눠준 대로 너는 따라야 되고, 나는 이 놀이를 할 거니까 너도 같이 해야 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무렵부터 이제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만 3세 때는 약간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발달해요. 2학기 때는 뭐 분노나 질투에 대해서 약간 조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성을 좀 탈피를 해요. 아, 남한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약간 공격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왜 공격성이 생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되게 단어를 조업하는 걸 좋아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은 이런데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서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우선 앞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때 많이 나오는 게 만 3세 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거짓말하고 되게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우선 이때는요, 그 방법이 최고였던 거예요. 내가 이 방법을 보여주니까 엄마가 반응했어. 선생님이 반응했어. 그러면 굳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3세에서 6세 때 거짓말은 조금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왜 이 거짓말을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얻고자 했는지, 어떤 것을 바랬는지 잘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우선 되게 들뜨고 되게 흥분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라앉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를 조금 말로 표현하는 거를 자꾸 모델링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 그럴 때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조금 의견을 왔다 갔다 해주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역할극 같은 걸 많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친구가 어떻게 다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 그리고 또 이때 폭력성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주는 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폭력적인 게 좀 많거든요. 공격적인 것도 되게 많고,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선 행동 반경이 되게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친구, 안 해도 되는 친구라는 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자나 또는 강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거짓말하고 공격적이에요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내뱉으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떤가요, 어머니? 하고선 한번 역으로 물어보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집에서는 나 딱히 안 그러는데? 라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그래요 하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동일하게 조금 훈육을 해주실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왜 원해서만 그러냐 이렇게 되물으셨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때 그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엄마는 안 돼, 근데 선생님은 돼. 이럴 경우에는 아이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위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때는 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애정이나 관심 필요할 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이때는 맞벌이나 조금 동생이라든지 언니라든지 좀 일찍 만났을 때, 이럴 때 그냥 자유행위를 했을 때, 저도 동일한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되게 터울이, 형제 터울이 되게 짧아서 동생을 일찍 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유행동이 되게 많았었는데, 우선은 못 본 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놀이 같은 거를 계속 같이 하자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선은 팬티를 꼭 입히고, 그 다음에 꽉 끼는 옷은 절대로 입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조금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눈 마주치고 말 계속 많이 걸어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놀이하는 게 재밌다라는 걸 이 아이가 알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그리고 놀이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말들을 많이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행위를 많이 한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머니들한테. 그래서 반복돼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걸 체크해 주시고, 이런 행동이 그때마다 보였다. 근데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두 번 봤을 때는 금방 없어지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자유행위가 되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그럴 만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있어서 애착에 대해서는 양육 태도에 대한 거랑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되물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약간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물기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때 약간 퇴행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엄마의 역할보다 아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첫째를 놀아주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고,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놀아줬을 때 또는 동생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도와주는 행동 양육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육아에 첫째를 이렇게 참여시켜서 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으세요, 어머니들께서. 그래서 퇴행 행동이 자꾸 원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으면 우선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옛날 사진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때는 네가 이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예뻤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 아이랑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할놀이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누구랑 있을 때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 편안한 대상이 첫째랑 놀아주거나 했을 때, 그 아이랑 놀아주거나 했을 때 아이는 더 편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 절대 야단은 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 너 왜 갑자기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야단은 절대 치시지 마시고 우선은 아이가 재미있어하고 편안해하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끊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이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가 오면 그런 거를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셨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은 말도 안 하고 그 아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물론 그 친구는 아침에 되게 일찍 오는 친구였기 때문에 단둘이 있으면서 비밀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는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만을 위해서 책을 항상 읽어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만약에 질문이 오거나 상담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아이와 시간을 얼마큼 할애하고 계신지, 또는 동생과 시간을 보내는 걸 아이가 많이 봤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질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때 질투가 폭발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 2세 때 질투 느끼는 거랑은 정말 다르겠죠. 만 3세 때 느끼는 건 조금 더 세분화돼서 표현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 4세에서 5세 발달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때는 우선은 비교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감정을 좀 인정해주고,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구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하고 좀 되물어 주시는 것도 좋고, 아이한테 좀 솔직해지셔야 그런 솔직한 거를 들음으로써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된대요. 그래서 이때 자기 조절력이 생기고, 약간 뭐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발표할 때 기다리고, 또 줄 서고, 약속을 통해서 어떤가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공동적인 미술 작품 활동이라든지 또는 조금 뭐 쌓기나 역할 영역에서도 좀 더 세분화돼서 놀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 약속을 통해서 뭔가 다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칭찬이 받은 행동은 되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강화가 된다고 해야 되죠. 칭찬을 해주면. 그리고 혼나는 행동은 되게 나쁜 거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그런 도덕성,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에 대한 도덕성이 이때는 상호작용, 또래 간의 그런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활동에 의해서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차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구나 라는 걸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비교도 많이 해요, 스스로. 그리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게 많아지고, 아무래도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규칙을 안 지키는 친구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완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친구의 관계가 되게 깊어지고요. 단짝 친구도 생기고요. 그리고 친구의 역할을 분담하는 거, 놀이를 하는 약간 협동놀이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랑 남자의 성 역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 조절력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그 아이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되묻는 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부모 상담을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회성에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또래 간의 관계가 잘 좋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또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요. 또는 질서를 많이 안 지키거나 규칙을 많이 지키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는 우선 첫 번째, 집중력이 짧고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왜 집중력이 짧을까? 부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왜 불안함을 느낄까?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얘를 안아주고 다독이면서 대화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장난감은 한두 가지만 사용하면 좋겠어 라는 걸 얘기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놀이나, 그리고 뭐 칭찬 말고도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아이 자신이 넌 진짜 사랑받고 있어 라는 거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처지의 입장에서 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선생님도 예전에 그랬었어. 근데 그때 선생님은 이런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했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을 했어. 선생님도 나랑 똑같은 나이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동질감이 들겠죠. 선생님도 나 같은 나이가 있었고,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좋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위험한 행동이나 또는 되게 수용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행동이나 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조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가 너무 산만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원에선 어떤가요? 라는 거를 되물으셨을 경우에는 그게 계속 산만하지는 않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이 높은지, 그래서 좀 잘 찝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내가 놀자고 했는데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나는 이 놀이를 하고 싶은데 저 친구는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절에 대한 좌절감에 대한 불안이에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해서. 근데 좌절감이 안 좋은 감정이 아니고요. 좌절감을 통해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정말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 그리고 또래와 어울리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관찰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이거를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하고 선생님이 누구누구를 도와주고 올게, 그때 동안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해결을 해주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간섭을 많이 안 하시면 좀 좋아요. 그리고 또 목표를 세웠을 경우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 칭찬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강점은 되게 강화됩니다. 근데 이때 되게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는 좌절감을 많이 맛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보다 이걸 못해, 내 쟤보다는 이걸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좌절감이 생겨요.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가장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돋보일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그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그리고 칭찬할 거리가 없으면 심부름을 항상 시키면 좋고요. 그리고 지시는 절대 물음으로 하지 마세요. 도와주면 어떨까? 뭐뭐 하면 어떨까? 하지 마시고 뭐뭐 하자, 뭐뭐 해볼까?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시는 절대 물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생님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다른 건 다 자율성이 보장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시는 무릎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우선은
그거를 자신의 의견을 내야 되는 상황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만 4세 5세인데도 낯가림이 너무 심해요. 우리 아이는 원래 낯가림이 심해요. 원래 낯가림 심한 아이들이 이때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낯가림이 심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낯가림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 활동을 하거나 자유 선택을 할 때 또는 이제 그럴 때 형님 반을 많이 가보고 또 뭐 동생 반에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 활동을 할 때 주변 사람한테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모델링을 많이 보여주시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간단한 일을 조금 심부름 시켜주시고 이런 부분,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뭐를 할 거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어디로 이동을 할 거야. 우리는 이런 거를 오늘 보게 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게 낯가림 심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낯가림이 심하다. 어딜 가나 좀 그렇다. 원에서도 그러나요? 물론 원에서는 친구들이랑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 낯가림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나 또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형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일수록 낯가림이 좀 오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잘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을 많이 안 하실 때가 있는데, 평균 상담할 때가 아니라 상담하기 전이나 또는 평상시 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만 4, 5세 때요. 자기 조절력을 많이 못 갖춘 아이들이 있으면 울며 떼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렸을 때랑 좀 달라요.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이와 씨름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모른 척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이가 울면서 떼썼을 때 던지거나 주변 흐트러지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치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규칙을 정하시면은 울며 떼쓰는 거를 좀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친구들과 비교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울면서 떼쓰지 않고 말로 이야기를 해서 나한테 전달을 했을 경우에 더 잘 들어줄 수 있다. 이걸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떼쓰는 아이 같은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약간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묻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적어 놓고 이때 정도에,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자기 주장을 펼쳤고 조절을 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집에서도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울면서 뗐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울면서 떼쓸 쓰는 아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떼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지 좀 먼저 아시고, 이런 부분에 그랬던 거냐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도 울면서 뗐었을 때 그게 통했던 경우가 많았으면 아이가 곧 그게 강화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게 고자질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요. 고자질 많이 하는 친구들은 되게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이 심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런 양육 방식이 있어서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해 라는 거를 약간 주입식으로 가르쳤었을 때 아이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자질이랑 사실대로 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이때는 선생님이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저 아이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다. 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고자질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말 좋은 행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상하다. 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랑 네가 말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는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지만 고자질하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친구한테 뭐 3번 얘기하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라는 규칙 같은 걸 정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좀 불평이 많은 친구들 많아요. 왜냐면 저 아이보다 내가 더 아는 게 많아. 이럴 경우에는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 이런 게 많거든요. 짜증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왜 넌 못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이런 걸 잘할 수 있고 누구누구는 이걸 잘할 수 있네 라는 거를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누구마다 장점이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약간 바로 달래주지 마세요. 이때는 아무래도 자기 조절력도 생기지만 자율성도 많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 혼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감정 가라앉는 시간도 충분히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달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자질 많이 하는 경우가 어머니들은 되게 자기 아이가 되게 잘하고 있어서 고자질 한다고 생각을 해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능력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밑으로 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아이에 대해서 칭찬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훈육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발전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되물으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해주실 때 어머니께서 이러한 부분을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아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뢰감을 줄 수 있게끔 마무리 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잘못하다가는 어머니들이나 또는 아버님들의 그런 불평이나 그런 이렇게 힘든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걸 하나를 딱 봤는데 이 아이의 에피소드가 차차차차 나오면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학기 때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게 좋은데 우선은 1학기 때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걸 빨리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아는 척을 살짝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좀 싫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어머니 하고 오늘 띄워주시면, 집에서도 그런가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선생님의 말을 무시할 부모님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많이 해주신 걸 토대로 아이한테 아는 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 저번에 보니까 뭐뭐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뭐도 좋아한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맞아요 막 이렇게 선생님이 누구누구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또는 선생님이 누구누구를 나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아이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2학기 때는 우선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이 아이를 좋고 싫어하는 거를 떠나서 강점은 발달시키고 약한 점은 이렇게 좀 끌어줄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셔요.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사이 좋아요 어머니. 이거는 진짜 전문가의 그런 멘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양한 단어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이론을 선택을 하시거나, 그리고 발달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머니께서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이도 그 정도 속도로 가고 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하고 안심시킬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살짝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고 신뢰감을 형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투에 있어서도 되게 천천히 나긋나긋, 그리고 충분히 위로하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어머니께서도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거, 그거를 꼭 다시 한번 끝에 마무리 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좋고요. 대신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제가 연락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문자를 남겨두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는 어머니들께서 많이 그때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나중에 물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정리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궁금하셨던 점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이한테 제공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지도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거 메모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담에 있어서 이제 전반적인 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책은 EBS 60분 부모 편이 있거든요. 이게 성장 발달 편이 있고 문제 행동 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EBS에서 그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책으로 봐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발달이라는 곽노의 님의 책을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는 나쁜 아이는 없다 라는 책인데요. 이거의 저자는 윤정혜 님이신데 이거는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가 많이 살아봤자 7년이에요. 7년이에요. 어머니라고 할 뻔했네. 선생님. 그러니까 7년 동안 살아봤자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행동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이 말하는 거엔 이유가 있고 분명히 아이들은 그 행동이나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쁜 아이는 없다라는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는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아 부모 교사를 위한 부모 교육 책이라는 게 있는데 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님의 저자 공동 저자라서 창지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부모 교육 자료도 많고요. 그리고 발달 심리에 대한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거는 애착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신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든 말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 모든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